레프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순위표를 흔들 만큼 강렬한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연승 뒤에는 한국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팀이 계속 이기고 있지만 어떻게 이기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전승 행진이지만 각각의 골은 마치 운에 맡긴 로또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모든 중심에 있던 MLS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은 손흥민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부상이 아니다. 폼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팀 시스템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제기할 만큼 거대한 역설이다. 레프크는 승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숫자를 보자. 4연승이다. 4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어떤 팀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다. 하지만 이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경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냉혹한 진실이 보인다. 레프크는 승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대고 있을 뿐이다. 골은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직적인 연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명확한 전술 계획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단지 성공 확률 2%, 4%에 불과한 중거리 슈팅에서 나온다. 프로축구에서는 거의 운에 맡기는 수준의 확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슈팅들이 레프크를 패배에서 구해주고 있다. 큰 팀이다. 큰 야망도 있다. 하지만 운명은 우연에 맡기고 있다. 그 와중에 득점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선수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지난 시즌 13경기 12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지금 뒤로 내려와 있다. 골잡이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골이 없다. 폭발력도 없다. 오직 불안한 침묵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레프크 감독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골을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슈퍼스타가 배제된다는 의미다. 최고의 듀오가 해체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시스템이 우연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축구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 있다. 운으로 계속 이길 수는 없다. 운이 끝나면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손흥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폭발할 것인가? 다음 경기가 그 답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다. 하나의 선언이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한쪽에는 의심 가득한 연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억눌린 스타의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는 순간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레프크가 이번 시즌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거나 아니면 모든 환상이 깨지고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많은 의혹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도 레프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4연승과 전경기 무실점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며 어떤 팀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2-0으로 승리하며 완벽하고 깔끔하게 경기를 지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스코어보드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기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심스러운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레프크는 전승팀이 보여줘야 할 압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상대를 압박하지도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경기들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결정되며 간신히 이기거나 무너질 뻔한 장면도 있었다. 화려해 보이는 연승 뒤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 요소가 숨어 있으며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건물과 같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레프크의 득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두 경기는 팀의 강함을 증명해야 했지만 오히려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전술이나 경기 지배력이 아닌 성공 확률 약 2%에 불과한 중거리 슛 하나로 간신히 승리했다. 알라우엘렌세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성공 확률 4%에 불과한 중거리 슛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두 경기 모두 극적인 골이었지만 사실상 승패의 경계를 운으로 넘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골들은 정교한 패턴 플레이나 조직적인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팀이 경기 결과를 2%, 4% 확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니다. 그것은 도박이다. 레프크는 지금 그 도박에서 이기고 있지만 언제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쌓여가는 모든 의문 속에서 가장 큰 역설이 결국 드러났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역설은 바로 레프크 공격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이 팀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즌 그는 모든 수비를 무너뜨리는 폭풍 같은 존재였고 13경기 12골을 기록했으며 부안가와 함께 약 35골을 합작한 최강 듀오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어떤가? 의미 있는 골이 없다. 특유의 냉정한 마무리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더 많은 터치를 하지만 위협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골잡이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 들어간 셈이다. 슈팅 기회가 줄어들면서 그의 존재감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레프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뎌진 것이 아니라 단지 봉인된 것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폭발시키는 진짜 반전은 선수의 폼이 아니라 감독의 발언에서 나왔다. 모두가 왜 최고의 공격수가 무력화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감독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팀이 2에서 3명의 선수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누구든지 골을 넣을 수 있기를 원하고 심지어 골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팀 중심적이고 현대적이며 교과서적인 철학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재 레프크 상황에 대입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을 보유하고도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만들지 않는다면 골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정작 가장 넣어야 할 선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양성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 상실이다. 중심 없는 시스템이다. 핵심이 없는 전략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팀 축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레프크의 전술 그림은 결코 편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현재 감독이 강조하는 팀 축구는 의도했든 아니든 팀의 상징이었던 핵심 듀오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중심이 아니고 골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지만 명확한 축이 없다면 그 다양성은 쉽게 조직된 혼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2%, 4% 확률의 중거리 슛 같은 우연한 장면들이 마치 계산된 결과인 것처럼 전술 철학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제 무리뉴와 비교하면 전술적 사고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토트넘 시절 무리뉴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조합을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움직임과 연계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득점 구조를 만든 뒤에야 다른 옵션을 추가해 팀의 다양성을 확장했다. 하지만 현재 레프크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누구나 골을 넣는다는 점을 전술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한쪽은 명확한 기반 위에 세워진 전략이고 다른 한쪽은 우연한 결과로 미완성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2에서 4% 확률의 중거리 슛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두 번은 천재적인 순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명확한 전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이다. 상대팀들이 분석하고 공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런 저항률 골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때 레프크는 진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오늘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있는가? 지금의 연승은 어쩌면 화려하지만 깨지기 쉬운 폼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 폭발의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레프크를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도박을 계속 이어가게 될까?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순간으로 모인다. 모든 거칠애가 벗겨지고 모든 변명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경기의 시작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화려한 기록, 인상적인 연승,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레프크는 정말 강한 팀인가? 아니면 단지 운에 기대고 있는 것인가? 최고 수준의 축구는 2%, 4% 확률의 슈팅으로 결정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안정성, 시스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스타들의 무대다. 만약 한 팀이 명확한 전술 구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운마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다시 손흥민에게 향할 것이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기대받던 선수였다. 단 한 번의 터치로 막혀있던 경기를 승리로 바꾸던 선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갈림길에 서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시스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깨고 슈퍼스타의 존재감을 되찾을 것인가? 만약 손흥민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의심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될 것이다. 축구는 확률로 지배될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연승은 몇 경기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의문을 동반할 것이다. 그 의문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 아무도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운이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레프크는 지금 정상에 서 있다. 하지만 그 아래는 서서히 금이 가는 얇은 얼음일지도 모른다.